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펑고진만이 번트도 다 연습시켜서 네. 번트진만이네요. 이게. 아니 하여튼 뭐 오늘 수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탄탄한 수비가 뭐 되게 이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만큼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저는 먼저 수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잘하는 게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네. 빅볼과 크게 치는 장타력과 어떻게 보면 수비력인데요. 오늘 삼성이 뭐 홈런을 3개 친 것도 있지만 오늘 수비에서 오늘 잘 풀어 나간 것 같아요. 레이스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1회에도 이재현 선수가 2번 신민재 선수 잘 맞은 타구 다리를 빼면서 드랍셉이라죠. 다리를 네. 빼면서 뒤로 빠지는 타구인데 잘 잡아서 1루 송구인데 좀 짧았는데 디아 선수가 잘 잡아줬죠. 그러면서 약간 레이스는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원동력 좀 수비에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회 마찬가지죠. 4회 초 오스틴 선수 타구 3루가 다리 넘어져 슬라이딩 캐치하면서 네. 아웃시킨 자체가 또 두가의 이재현 선수 좋은 수비 그리고 또 김영우 선수, 박동원 선수 타구 3루간 하는 빠지는 거 또 뒤로 가면서 넘어지면 잡고 1루 송구 아웃. 그다음에 그런 어떤 수비들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김영우 선수, 이재현 선수 보면서 이 선수들이 포스트는 처음 나가는 그렇죠. 선수들인데 저는 김영우 선수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게 4회 문보경 선수 3루 땅볼 앞 땅볼이죠. 느린 땅볼인데 전혀 서두르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아 이건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좋은 습관들이 배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전혀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포고해서 정확하게 송구하는 모습 보면서 아 삼성의 3루간은 미래가 밝다. 네. 그리고 삼성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원인은 좋은 수비. 물론 디아즈 선수의 아쉬운 수비도 있었지만 네. 좋은 수비가 훨씬 더 많았던 게 오늘 삼성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수비가 바탕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경기를 딱 시작했을 때 레이에스의 투구가 기대보다 그렇게 상당히 압도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걱정하기도 했어요. 네, 1회 초에 레이에스 선수 투구를 봤을 때 좀 불안하게 봤는데 네. 1회 말에 최원태 선수가 더 불안해갖고 네, 조금 오늘 난타전이 되겠다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저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수비를 한번 다 적어봤거든요. 좀 적어봤는데 삼성이 한 5번 했고 네. 이제 LG가 2번 했는데 이재현 선수 2번, 김영우 선수 2번, 마지막에 그 문정빈 선수가 네. 라이트 선상 타구로 이렇게 슬라이드 캐치 한 거. 이런 게 삼성이 올해 야구를 잘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전 수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최소 실책 1위 팀이 실제로 그게 수비를 잘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네. 이게 좀 허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비율이나 수비 실책, 최소 실책이 삼성은 그 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 캠프 때부터 그리고 지금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데도 수비의 시간을 좀 많이 썼다고 했거든요. 네. 확실히 좀 이제 수비에 시간을 많이 쏟은 만큼 이 가을 야구에서 결과가 좀 보여지는 것 같네요. 혈자원님께서 진짜 펑고진만이네요. 네. 사실 지난 그 스프링 캠프 때부터 수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박지만 감독이 할애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올 봄에 이제 메이저리그 캠프 참관하고 왔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수비를 좀 메이저는 약간 좀 다르죠. 수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해요. 예. 그 선수 보면 그리고 선수들이 보통 코치들한테 요청도 하고 물론 아직 어린 선수들은 코치들이 먼저 나와서 아침에 일찍 뭐 얼리기라든지 아니면 게임 연습 마치는 시간에 또 다시 좀 시키는 경우도 봤지만 네. 결국은 선수가 내가 그 수비에 대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결국 MLB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루틴대로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좀 보면 아직 좀 모자란 것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다 보기보다는 우리에 맞게끔 가는 게 지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그 드래프트도 중계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요새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되게 이제 프로로 바로 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투수들도 구속 또 야수들도 아무리 보면 이제 방망이 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저 수비력이 좀 떨어지는 그 선수들이 많이 프로에 와서 그 부분을 구단이 많이 걱정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고등학교 야구 경기를 보고 그 선수가 경기만 갖고 수비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타구가 사실 잘 안 가고 가도 그렇죠. 강한 타구가 안 가요. 진짜 그 특히 외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진짜 그런 뭐 빠른 타구가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수비 훈련하는 거 보고 네.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야구 현장에서는 이게 게임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이게 게임돌인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훈련만 잘하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재현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프로 가면은 공수에 거쳐서 잘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생각보다 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재현 또 김영웅 이런 선수들을 삼성이 지명을 해서 빠르게 어찌 보면 이제 세대 교체를 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삼성이 올해 말고도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현, 김영웅, 특히 올해 김영웅 선수는 수비도 좋아졌지만 타격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팍에 맞는 선수가 발견해서 그 선수가 잘해줌으로써 지금 정규 시즌 2등까지 올라온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격에서도 그렇고 이 수비에서도 그렇고 이 젊은 선수들의 약진은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 중에 오늘 뭐 앞서 이제 박진만 감독도 칭찬을 했지만 윤정빈 선수의 2번 타자 기용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도 윤정빈 2번 타자 어떤 이유일까 그랬는데 오늘 뭐 최고의 선택이 됐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이번 타자 윤정빈은 조금 의외다. 이게 큰 경기에서 근데 결국에는 2번, 3번에서 6안타 6출루가 나오는 덕분에 이제 쉽게 승리를 했죠. 시작부터 장타를 쳐줘가지고 그렇죠. 초반에 삼성이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어요. 사실 이 선수가 지금 그 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상무복무했고 현재 이제 1999년 25살이거든요. 이 선수도 어찌됐건 지금 팀에 합류하면서 큰 도움을 줬는데 오늘 수비에도 하나 잘해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박진만 감독 이야기했던 대로 1번 타자와 또 중심 타선을 엮어주는 진검다리 역할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3안타 친 것도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네. 1회 첫 타석에 나와서 슬라이드를 노려서 우전 2루타를 쳤는데 이 과정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윤정빈 선수한테 빠른 볼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코치와의 교감 아니면 전력 부스팀과의 어떤 자료를 받았을 때 무엇을 노려야겠다는 자체가 타석에 들어와서 접근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안타가 삼성 타선을 깨우는 결정적 계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방금 전에 이동욱 감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치와의 교감 삼성은 특히 이진영 코치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많은 지금 기록의 변화가 생겼죠. 이진영 코치가 이게 또 숨은 기록이긴 한데 이제 21년부터 올해까지 팀 홈런 1위의 타격 코치예요.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 삼성이 홈런이 이제 88개였는데 리그 8위였는데 올해 이제 185개가 되면서 리그 1위가 된 거죠. 특별히 뭐 FA로 전력 보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 멤버를 갖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케이스인데 이진영 코치만의 이제 노하우가 사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 코치는 선수 때부터 장점이 있었죠. 네. 어떤 구종의 노림수라든지 아니면 투수들의 습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코치를 하면서도 선수에게 어떤 단순 명료하게 선수한테 얘기죠. 야 지금은 뭐만 가자. 슬라이드면 슬라이더, 패스면 패스볼. 선수의 단순화지. 이 단순화해서 코치가 말만 해서 선수가 듣느냐? 저는 듣지 않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은 선수와 코치의 신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 시즌부터 그 성과들이 맞아왔기 때문에 코치의 말이 먹혀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랑 성과랑 같이 갖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영 코치가 와서 한 번씩 이야기해 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갔던 거고 저는 아까 디아즈 선수도 홈런 치기 전에 김지훈 선수가 던진 직구 138이었거든요. 네. 연속 헛스윙을 2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포크볼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스윙이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포크볼을 받아쳐가지고 홈런 쳤던 그 계기도 아마 그런 가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코치를 믿는 마음들이 선수들이 신뢰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코치가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선수는 크게
어떤 울림이 다가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다 보면 뭐 가끔 이제 코치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만 특히 이진영 코치는 딱 붙들어 놓고 귀옛말 하듯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 결과로 잘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타석 웨이팅 서클에 네. 있는 그 타자한테 항상 거기 가서 네.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더가웃에서 타석 가는 동안에 까먹는다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하고 가다가 네, 그 맞아요. 과정에서 까먹는다고 하는데 이재영 코치는 그 중간 지점에서 항상 이제 노림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타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코치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가게 되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 치는 거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 갈등 속에서 항상 움직이는 게 타자의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잘 치는 타자들은 자기의 접근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정 선수가 이정 코치가 잘했던 게 이제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었는데 네. 그런 코치가 옴으로써 선수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슬라이더 노려라 아니 포크볼 노려라 딱 하는데 그걸 또 안 믿는 선수들 있잖아요. 보통.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그걸 듣고 나서 성공했던 애들이 삼성에 지금 보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올해 보니까 구자욱, 김영웅, 이성규 이런 선수들은 역대급 개인 그 역대급 홈런 개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역시 이제 이재영 코치의 역할도 꽤 크다. 특히 앞서 이제 홈런 2방 나올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기대가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진영 코치 SK 때부터 같이 있어갖고 이진영 코치 그 국민 우익수 별명을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네. 제가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진영 코치의 장점은 이제 젊은 선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이제 그게 이제 요새 그 젊은 선수들하고는 좀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 유단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은 하기 쉬워요 코치가. 근데 들어주는 게 가장 힘든 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코치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보도 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실력 없고요. 두 번째 들을 줄 모르면 선수가 안 믿어요 이제.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재영 코치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유단장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저는 이재영 코치랑 같이 한 적이 없어서 그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걸 저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좀 들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홈런 3방이 나왔는데 그 중에 2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 구자욱 선수의 홈런도 아주 임팩트가 있었고 특히 디아즈의 124 포크볼을 투런 홈런으로 만든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오늘 삼성이 이렇게 타격이 좋을 거라고 사실은 전망하진 않았잖아요. 김일동 PD. 저는 되게 여태껏 가을 야구에서 기다리는 팀의 1차전 타격감이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었고 이렇게까지 방망이를 잘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저는 삼성이 질 것 같다라고 네.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인터뷰에서 박진만 감독도 그랬잖아요. 그걸 제일 걱정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걱정한 사람은 저랑 박진만 감독은 두 명이었어요. 네, 저도 걱정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10대 4의 스코어로 이겼는데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은 그래요. 일단은 삼성이 준비를 참 잘했다는 건 매우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네, 옆에 꽂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삼성이 타선을 폭발하는 데는 최원태 선수가 오늘 선발이었던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위가 매우 뛰어난 투수는 아니잖아요. 예. 저는 삼성이 또 게임 운도 좋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1선발인 레이스랑 어떻게 보면 LG의 제일 4선발이었던 최원태가 만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매치업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요. 1회부터 최원태 선수가 9위로 누르는 투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통 제구나 변화구의 타이밍을 뺐던 투수였는데 오늘 제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1회에 윤정민 선수가 안타 치면서 그 다음에 구자욱 선수 내안타 그 다음에 디아즈의 희생프라이 이 선취점을 뽑으면서 삼성은 다 풀려버렸어요 처음에. 네. 그게 결정적인 어떤 승부수지 않았나 생각하고 게임 운이라는 것 자체도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네. LG가 5차전까지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원태, 레이스 선발 매치업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오늘 1회가 어떻게 보면 양 팀의 어떤 승부처를 가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최원태가 삼성에게 강했는데 이 가을 야구에서 또 한 번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원태 선수는 3이닝 7피안타
3탈삼진 5실점을 했고요. 특히 이제 피안타를 맞았던 구종이 뭐 슬라이더가 3개, 포심이 2개, 체인지업 하나, 투심 하나 이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체인지업이라든가 공이 좀 높게 떨어지면서 장타 허용이 좀 많았다는 부분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거의 변화구 실투가 좀 높은 쪽으로 오면서 많이 맞던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초반에 최원태 선수가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게 삼성이 이제 그 타격 감각이 조금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초반에 이제 1, 2, 3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분위기가 다 LG 쪽으로 그렇죠. 넘어갈 것 같았는데 1회 말에 윤정빈 선수의 2루타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 1회에서 점수가 안 났으면 계속 좀 얼어 있는 상태, 조금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2, 3이닝까지 갔을 수 있거든요. 근데 1회 말에 그 한 점이 되게 의미 있는 한 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유성규 단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쉬고 나온 순위가 앞선 순위 있는 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선취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취점을 어떤 과정에서 뽑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1회에는 삼성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떤 원동력이, 윤정민 선수 어떻게 보면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이번 대성공하면서 네. 2루타 점에서 스코어링 포지션 나가고 구자욱 선수 안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삼성을 깨웠고 LG에는 뼈아픈 선취점 먼저 내주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삼성의 타선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5회가 끝나기 전에 5회 강민호 선수가 5회 말에 안타를 뽑아내서 선발 전원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사실은 김진롱 PD 예상과 뭐 저도 예상을 이거 첫 경기라 타격이 될까 이랬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 버렸어요. 완전 예상을 빗나갔죠. 잘하는 걸 넘어서서 선발 전환하다가 5회에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그만큼 삼성 선수들의 타격감이 식지 않았다. 시즌 말미에서 식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타격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리뷰할 때도 구자욱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자욱 선수의 타격감이 뭐 9월, 10월 뭐 그때 끝났고 이제는 그 휴식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뜨거울까 그랬는데 바로 3회에 1대0에서 4대0으로 달하는 3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오늘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삼성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선취점 먼저 뽑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중심에 코어 있는 구자욱 선수 3점 홈런 침으로써 4대0 되는 순간 삼성을 완전히 넘어갔죠. 네. 저는 또 거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4대0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재환 선수가 그 다음에 1점 홈런 치면서 4대1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게 삼성은 김용우 선수가 홈런 치면서 또 5대1을 만들어버렸다. 오늘은 삼성이 LG가 점수를 따라가면 삼성이 점수를 내는 지금 구조가 됐기 때문에 LG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삼성이. 오늘은 삼성의 완벽한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1차전이 이렇게 타격전으로 흘러가면서 위에 팀이, 그러니까 이제 3위 팀이, 그러니까 2위 팀이 쉽게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삼성의 오늘 활약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거기다 뭐 5회에 디아즈의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뭐 저희는 승부는 기울었다고 봤을 정도니까요. 전형적으로 홈런이 3개 나오면서 그리고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감독님 얘기하신 이제 김용 선수 홈런은 전형적인 락팍런 살짝 넘어가는. 오, 또 댓글 조심해야 될 거는. 잠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장의 장점을 많이 살린 그런 경기였죠. 네. 사실 뭐 잠실이었으면 좀 어려운 타구였어요. 네. 잠실은 홈런이 좀 나오긴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이저리그 중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타구가 딱 나오면 이 타구는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뭐 어디서나 홈런입니다 이런 게 있고 이 뭐 22개 구장만 홈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삼성 팬들이 인정한답니다. 인정하세요? 네, 삼성 팬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인정합니다. 네. 너무 오셔서 저 런의 원조가 그 문학런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문학런 이렇게 그 살짝 넘어가고 네. 홈런 코프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삼성 타자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홈구장의 최대 이점을 살리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야구장은 똑같잖아요. 맞아요. 삼성 칠 때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LG 칠 때 뒤로 미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X존. 예전에 네. 그게 똑같잖아요. 상대팀이라 그래 어쨌든. X존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LG가 홈 경기 할 때만 이렇게 펜스를 좀 당겼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때 현장에 계셨었나? 저는 그때 LG 2군에 있었죠.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날 경기 끝나면, 그러니까 두산이 경기하고 LG가 경기하면
밤새 그 공사를 맞아요. 전장 공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X전. 자, 일단은 삼성의 오늘 승리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삼성이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데는 레이에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뭐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준 수비들의 칭찬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6과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3실점, 자책은 1점이고요. 삼진 하나를 잡았는데, 디아즈가 수비 실책을 해서 점수를 내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레이에스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최고 구속 146km밖에 안 나왔어요. 어떤 힘으로 누르는 어떤 피칭을 보여준 게 아니라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 변화구 개통을 하면서 범타, 땅볼 3탈삼진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타자들의 스윗스팟에 빗겨 맞으면서 그라운드볼 유도나 프라이볼 유도가 잘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수비가 레이에스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성규 단장은 앞서 오늘 경기에서 신민재, 박혜민과의 상대를 참 잘한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레이에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신민재와 박혜민의 출루를 시키냐 안 시키냐, 그러니까 도루 상황이 있냐 아니냐인데, 오늘 도루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3타수 1안타, 3타수 1안타인데 이제 박혜민 선수 2사 1루에서 안타 쳤고, 신민재 선수는 투아웃이 주자 없었지만 이미 점수 차가 6점 차가 나왔고 도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1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초에 유격수 쪽에 안타성 타구인데 어려운 바운드를 잡아서 아웃시킨 게 디아즈 선수도 포구 잘했고, 거기에 만약 세이브였으면 100%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스틴 선수가 또 타점 잘 치잖아요. 네. 타점 왕도 하면서 거기서 한 점 났으면 이런 경기가 형성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보면 삼성이 수비가 맞아요. 고비고비에 잘 나왔죠. 9위로 이제 타자를 압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레이스 선수가 범타 유도를 많이 했는데, 삼성의 수비들이 사실 레이스의 호투를 좀 도와준 좋은 수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지금 막 유성규 단장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신민재, 박혜민 어떤 억제하는데, 지금 레이스가 자체가 도루를 많이 허용하는 투수란 말이에요. 올 시즌에서 27개의 도루 허용을 하고 4번밖에 저지를 못한 투수인데, LG가 오스틴에 1회 나가서도 오스틴 선수도 도루를 할 상황이었으니, 만약 신민재, 박혜민이었으면 1루, 2루 아니야 2루에서 3루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카운트 없이 스코어링 포지션 그냥 3루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레이스가 신민재, 박혜민 이 두 선수를 나중에 뒤에는 안타를 쳤지만 도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묶었다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결정적 승리 요인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를 삼성이 이겼기 때문에 삼성 이야기가 좀 많지요. LG 팬들 좀 서운하실 텐데, LG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이제 오지환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따라 붙었는데 바로 또 추가 실점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LG 선수들이 조금 지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 김준롱 PD가 계속 지금 플레이오프부터 준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처럼 좀 많이 지친 상태죠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 후반에 사실 저희 같이 하고 보면서 박동원 선수 이제 좀 빼줘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에 와일드 피치 그 2개 나오면서 준 플레이오프의 장성우 선수를 보는 듯한. 네. 왜냐면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포수 수비에서 집중이 좀 떨어지는 듯한. 장성우 선수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타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는 체력 데미지가 오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위 팀이 올라가서 상위 팀 기다리고 있던 팀과 경기하다 보면 특히 지는 경기에는 약간 이런 어려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지금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LG의 피로감이냐, 삼성의 선취점이냐. 이제 이 싸움인데, 오늘 삼성이 선취점 내면서 이기는 상황도 만들었고, LG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좀 피로한 감들을 좀 보였고, 배팅 컨디션도 준프로부터 완전히 터졌던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타격감이 좀 피로하면서 조금 더 내려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시리즈는 지칠 LG냐 아픈 삼성이냐 이 대결, 지친 LG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지칠 수 있는 상황의 LG인데, 결국에는 이게 저희도 이제 2018년에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넥센하고 네. 5차전 연장까지 가서 예,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1차전을 이겼잖아요. 잠실에서. 그러니까 이 1차전을 이기면 피로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1차전을 져버리면 이 피로가 몇 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오늘 초반에서 주도권을 갖고 왔으면 1회 초에 선점을 냈으면 아마 좀 유리하게 끌고 갔을 텐데 1회 초에 득점을 못하고 1회 말에 실점을 한 게 이제 그게 피로도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오늘도 오늘입니다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내일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상대가 이제 에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삼성 이겼지만 네. 짚을 부분이 몇 개 있어요. 7회에 7대1 앞선 상황에 2사 1, 2루인데 거기서 송은범 선수가 올라오면서 물론 이제 수비 때문에 실점은 하긴 했지만 몇몇 군데에서 투수 교체 약간 의외의 선택을 좀 했고 박지만 감독은 상황에 맞춰서 투수를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목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투수 교체는 결과를 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이스 교체할 때 6회 2사 1루였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9번 이제 문승 선수 타석에 이제 송원범 선수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때는 왼손 투수 올라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왜냐면 1번 9번 문성주, 1번 홍창기, 2번 신민재니까 왼손 투수 뭐 강한 투수 같으면 자승현, 그러니까 자한 이승현 선수 올라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송은문 선수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가지고 문성 선수한테 투수 강습 맞고 내안타 주고 2사 만루 상황에서 다시 이승현 선수 올라왔거든요. 결국 이승현이 올라왔어요. 왔죠. 이제 왔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박지만 감독은 7대1이니까 그래도 송원범이 한 타자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에 흐름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바로 올라올 것 같으면 이승현이 바로 올라와서 막아주고 그 다음 8회에 임창민을 가는 게 수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약간 이상하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왔는데 그 말했던 아까 디아즈가 1루 땅 평범한 1루 땅볼을 놓치면서 또 1점이 아니라 박혜민 선수가 2루전에 박혜민 선수가 베이스는 잘해서 홈까지 돌아버렸다고요. 그리고 7대 이제 3에서 7대 3이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신민재 선수가 안타 치면서 7대 4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누가 나올 것이냐 생각했는데 우리는 임창민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지금 삼성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중간 투수가 누구냐? 김재현 마무리 빼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임창민을 예상했는데 이제 여기서 깜짝 카드가 나온 거예요. 김윤수. 그러니까 가장 컨디션이 좋은 김윤수가 나온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이게 되면 도박이 성공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실패에 들어가면 큰 걸 맞으면 동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도박을 생각했는데 김윤수 선수가 3구 3진 잡아버렸다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또 해서 삼성이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김윤수 선수는 끝내야 된다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윤수 선수는 포스트시즌도 거의 처음이 던지는 투수고 결과를 잘 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안고 끝내주고 8회에는 임창민이 올라야 되지 않냐는 생각했었는데 또 올라왔는데 김현수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을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조금은 삼성 어떤 스태프들에서는 조금 더 매끄럽게 갈 수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었는데 삼성은 거기서 조금은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장면을 7회 초에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뭐 바꿔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 삼진 잡고 다음 이닝에는 이제 새로 그 임창민 선수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김윤수 선수가 한 번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트바이 피치 맞추고 바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좋았을 때 내리고 그냥 8회에 원래대로 필승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윤석규 단장은 앞서 이제 9회에도 그 정도로 점수 앞서고 있으면 바로 김재윤 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넉점 차였잖아요. 8회 이제 8회만 시작하기 전에 넉점 차면 이미 9회에는 들어갈 투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넉점 차의 세이브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2주 휴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9회에 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고 좀 다르게 또 오늘 다 생각하고 좀 다르죠. 네, 좀 달라요. 근데 또 삼성이 이겼다 보니까 뭐 결과는 오니지만 이제 김재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타자로 이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김재현 선수가 마지막에 만약 막을 것 같으면 김재현 선수 9위부터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다 틀려버렸어요. 뭔가 좀 뭐 좀 복잡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기는 삼성이 오늘 시즌을 되돌이켜 보면 약간 이제 운도 좀 많이 시즌 성적에 결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김윤수 선수 좀 칭찬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이 스톱
아프가 사실 직구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 상대 외국인 타자를 그 시점에 틀어 막았다. 이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김재윤, 임창민 말고 하나가 지금 카드가 더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시리즈 기간에 이 김윤수 선수를 어떤 타이밍에 삼성이 준비시킬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K나무님도 2구 커브가 타이밍 다 흐트러버리고 맞아요. 이렇게 슬로우 커브 말씀을 들어갔죠. 해주셨는데 네. 슬로우 커브가 들어간 네. 게 오스틴이 조금 난감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초구에 헛스윙에 했는 그런 네. 정성이 왜냐하면 패스볼 올 거라 생각했고 오스틴은 패스볼 하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했는데 헛스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패스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커버가 들어오면서 그 스트라이크 돼버렸다는 네.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 뭐가 들어올지 투스타일 때니까 이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생각이 타자가 헷갈리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다 보면서 하이 패스볼로 삼진을 만들어냈죠. 근데 오늘 거기서 이제 초구에서 네. 직구에 스윙을 했잖아요. 아 저는 거기서 비명질 넣었거든요. 사실 그 직구 초구가 되게 그래서 제일 중요했죠. 중요했어요. 네, 거기서 타이밍이 맞은 거 아니었나요? 맞죠. 근데 타이밍이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네. 김윤수 볼이 살짝 훨씬 더 더 왔기 때문에 그렇죠. 버티컬이 타이밍이 있으면서 이제 맞아갖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야구장에서 백넷 뒤에서 네. 전력 분석원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 같이 보는 기분으로 그렇게 봤어요. 네. 제가 그럴 때마다 막 놀래거든요. 놀래는데 2구 커브인데 마지막 3구 그러니까 투나싱이니까 그렇죠. 보통 그러면 포수가 하이패스볼 유도하는데 네. 그냥 가운데 들어왔어요. 가운데 사실 강민호 선수 좀 약간 하이존을 네.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네. 네, 지금 리드 이미 없었나요? 김윤수 삼진 때 이런 얘기죠. 있었죠. 있었죠. 왜냐면 네. 나가기 전에 김윤수랑 만약에 빠른 투스타가 올라가면 강민호는 어떻게든 다 볼배가 다 가지고 들어갔기 네. 때문에 결국 오스틴의 약점인 위에 하이 패스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사했고 헛스윙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커브를 하나 던지면서 타자의 타이밍 빼뚫고 다시 더 높게 달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네, 맞아요. 했던 네. 거니까 사실 더 높게 요구를 하긴 했었죠. 아니, 거기서 구위가 만약에 워낙 거기서 만약에 맞았잖아요. 동점 아직 경기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그쵸. 몰라요. 네. 참 야구는 한 그 사건이 네.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초구.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근데 김윤수의 볼이 조금 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을 야구에는 확실히 그 구위형 투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김윤수 선수를 보면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진만 감독은 오늘 이기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어쨌든 김윤수 선수를 향후에 어떻게 쓸지 오늘 또 승리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금 아쉬운 점이 좋았을 때 빼지. 네. 네. 더 좋았을 네. 텐데. 그래서 김현 선수 몸에 맞는 볼을 내고 하나에서 좋아졌다? 하나면 역시 제구가 안 되는구나. 이제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내려갔는데 이제 다음 등판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